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 5리터를 증발시키면 95g의 소금을 얻어요. 11리터는 몇 g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리터나 g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5리터면 어느 정도냐면 이 쓰레기통보다 더 큰 거야. 요게 한 3리터 될래나? 그러니까 5리터면 엄청 큰 거거든? 이만한 통이야, 이만한 통. 5리터. 근데 소금 95g이면 한 요만큼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됐을까?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5리터에 95면 11리터에 얼마인가요? 이렇게 비례식. 5리터당 들어있는 소금의 이 비율이 같겠죠? 그쵸? 농도가 같다라고 해요. 농도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단위값 구해서 구하는 게 좀 빠를 수 있어요. 1리터에 19g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요. 비례식으로 먼저 지금 단원이 비례식이니까 비례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단위값으로 한번 해봅시다. 5 곱하기 네모는 11 곱하기 95. 그래서 11 곱하기 95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1000이 넘겠죠. 950에 95를 더해야 하는 거잖아. 1045가 나오겠죠. 나 더했네. 잠깐만. 아닌데? 자,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거꾸로 계산이 1045 나누기 5. 거꾸로 계산은 이제 익숙할 거니까 그래서 209가 나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비례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아까 태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값을 한번 보면 봐봐. 상황을 보라 그랬지. 5리터에 얼마? 95g. 그러면 단위값인 1리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11리터가 된다면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단위값으로 가보면 11배 됐으니까 19에 11배. 그러면은 20에서 11 빼면 되죠. 하면 209. 해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풀던 단위값 방식이죠. 이게 좀 편하네요. 그쵸. 단위값이 여러분들 단위값을 구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 올라가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단위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전에 했던 것들 보면 296쪽 14번 볼까요? 12번도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번은 다 틀렸어요. 12번 해볼까? 네, 한번 해봐요. 자, 톱니바퀴. 네. 톱니바퀴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죠? 톱니바퀴 딸깍. 딸깍 개수 좋았어. 그러면 딸깍 개수는 어떻게? 딸깍 개수는 톱니 개수 곱하기 해줬어요. 좋았어요. 톱니바퀴 나오면 그 다음 나와야 될 단어가 우리 딸깍이 몇 번 했나? 딸깍 개수고, 딸깍 개수는 어떻게 구해? 톱니에 있는 바퀴수, 뾰족뾰족한 바퀴수 곱하기 회전수. 회전수인데 딸깍이 같다는 거죠. 맞물려 돌아가는 거는 딸깍딸깍 맞물린 딸깍 개수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맞물려 돌아갈 때야. 맞물려 돌아갈 때 가와 나가 있어. 그러면 가가 4번 돌고 가가 4번 돌고 나가 7번 돌았대. 맞물려 돌았으니까 이 딸깍의 개수 갖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맞아요? 이해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가 91번 돌면
가는 몇 번 도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우리가 원래 해오던 방식에 바퀴수 구하기. 바퀴수. 지금 이렇게 가나라고 쓰는 게 바퀴수예요. 그쵸? 바퀴수 보면 가 대 나는 몇 대 몇이지? 틀렸죠? 이게 엄청 헷갈린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곱해야 같냐면 이렇게 둘이 곱한 값, 이렇게 둘이 곱한 값이 서로 같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했을 때 서로 같다죠. 근데 가에는 4를 곱했고 나에는 7을 곱했잖아. 나 곱하기 7, 가 곱하기 4가 같다는 거. 바퀴수의 비는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채영이가 7분의 4라고 하지 않았나? 7분의 4라고 하지 않았나? 가가 반의 7. 몇 번 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몇 번 돌았대? 91번 돌았대. 이렇게 서로 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어쨌든 이게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가에는 그냥 7을 넣으면 돼요. 나에는 4를 넣으면 되고요. 이제 이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7 곱하기 네모는 그럼 네모는 364 나누기 7. 이렇게 나오죠. 네. 52. 자, 두 번째. 표로 한번 볼게요. 가하고 나하고 톱니바퀴가 아니라 회전만 따져보자. 회전만 따져보면 가가 4번 도는 동안 나가 7번 돌죠. 어디 갔냐? 갑자기? 몰라요. 정말이네. 갑자기? 안 마시고 오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또 중간에 어딜 나가고. 물요. 잠깐 있어봐. 어디 나갔어? 갑자기 탁구다 나가는 게 어딨어? 죄송해요. 코프에 나가고 목이 말라가지고. 아,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했어. 진짜 이건 좋다. 얘는 또 왜 따라 나가서? 얘는 갑자기 따라 나가서 왜 또 안 나와? 안 들어와? 뭐지? 뭐하냐 너? 태영아, 너 혼자 그냥 갑자기 나가고 이렇게 천천히 늦게 들어. 뭐야? 왜? 물 마시러 왔는데. 물 사서 먹고 왔어요? 네? 빨리 와야지. 갑자기 수업 중간에 뭐야 매너 없이. 매너들이 꽝이야 아주.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어. 나가 뭐라고 했냐면 91번 돌았죠. 그쵸? 나가 91번 돌 때 가는 몇 번 도나요?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지. 사이를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나가 14번 돌았어. 가는 몇 번 돌까?
떨어져 앉아. 한 칸 떨어져 앉아. 한 8번 돌겠죠? 네. 나가 21번 돌면 가는 몇 번 돌까? 생각을 해보자고. 와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얘가 7번 돌고 얘가 4번 돌아서 제자리로 왔잖아. 그럼 그 다음 또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몇 번? 이렇게 배수번이 되겠지. 이렇게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7이 91번이 되는 거는 몇 배가 된 걸까? 그렇지. 이거는 13번을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다 번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13배 돈 거죠. 그럼 여기서도 몇 번? 13배. 그렇지. 13배 돌면 52. 52 똑같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네. 볼펜 왜요? 뭐 해야 돼? 맞고 틀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다 정리했는데. 요거 정리하세요. 미리 얘기하지만 톱니바퀴 문제는 중학교 올라가면 단골이에요, 단골. 나와요? 1학기 때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딱딱해서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딸깍 개수라고 알려주는 설명하는 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저렇게 이름 지은 거야. 딸깍 개수라고. 원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푼다.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로는 어떻게 풀어요? 교과서 일반적인 풀이법은 이걸로 하죠. 이번은 잘 안 써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책이나 참고서 답지에 있는 해설이 가장 좋은 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져 있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말고 가능하면 뭐 2개, 3가지도 한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문제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푸는데 걱정이 없어요. 자, 14번 문제 갈게요. 14번 볼게요. 물과 소금이 5대 1로 들어있어요. 소금물 전체는 720입니다. 소금의 무게를 구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물과 소금이 있는데 요만큼 있대. 얼마? 720g이 있어. 선생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래에다가 이렇게 층을 낼게요. 여기가 소금이 있는 곳이야. 여기가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5 대 1이에요. 응? 그러면 소금을 1로 봤을 때 소금물 전체는 소금과 물이 아니라 소금물 합친 전체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소금을 1이라고 했을 때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되나요? 자, 잘 봐. 소금물은 소금과 물을 더해 놓은 거죠. 근데 소금 대 물이 1대 5라는 건 물이 소금의 몇 배? 5배. 1대 5니까. 그럼 소금물 전체는 6배. 이해됐을까요? 아니에요? 자, 다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아예 비가 맞도록 그려볼게요. 여기가 소금이야. 그리고 이쪽이 위에가 물이야. 그런데 물은 소금의 5배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물은 소금의 5배래.
됐을까? 네. 그런데 알려주고 있는 건 소금과 물을 더한 전체죠. 맞아요?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의 몇 배일까요? 소금물 전체는 소금의 몇 배? 6배가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네. 그런데 6배가 되는 소금물이 720g이래요. 물어보는 거 뭐죠? 소금. 소금의 양이에요. 그럼 말로 해보자고. 소금은 소금물의 6분의 1. 이해됐을까? 네. 다시 소금은 소금물의 얼마분의 얼마? 소금의 B로 하면 1대 6. 그쵸? 그러므로 방금 말한 대로 소금의 양은 6분의 1 비율 곱해주면 소금 양이 나오겠습니다. 상황 이해돼요? 네. 소금과 물과 소금물 관계. 소금과 물을 더해 소금물이 된 거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복습 아니에요? 어? 오늘은 복습 아니에요? 무슨 복습? 아니 그 개념. 아, 개념 있지. 비례배분 있잖아. 아 비례배분. 이거는 활용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없어요. 자, 비례배분. 지난 시간에 예습했잖아요. 예습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 단원 6학년 전체 단원의 마지막 단원. 6학년 전체에서 대수 마지막 단원이야. 끝났다고. 아, 그리고 쌤이 이제 도형한 다음에 이거 대수 비교할 때 소수 계산은 웬만하면 다 뺀다 그랬죠. 근데 분수 계산은 다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제 6학년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계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값은 분수 형태로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소수보다 분수가 다루기 더 쉬운 것도 있고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어우, 좋아요. 자, 오늘 단원 이름 뭐라고요? 정말 너무 배분은 뭐라고요? 몰라요. 뭐죠? 안 알려주셨어요. 나누어 주. 비례.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여러분들 식판에 밥과 국과 반찬을 나눠주는 게 배분이에요. 나눠주는 거야. 근데 뭐냐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비례대로 나누어 주기. 뭐라고? 비례에 맞춰 나누어 주기가 비례 배분이야. 상황을 볼게요. 상황을 볼게요. 전체 값 네모를 동그라미 대 세모로 나누기. 나눈다. 아, 미안. 한 줄 아래 쓸게요.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미안. 가와 나로 나눌 건데 그것이 동그라미 대 세모로 나누기예요. 가와 나로, 전체를 가와 나로 나눌 건데 전체 값이 이렇게 있어. 이만큼이 전체야. 이만큼 전체 값이 있다면 이 값을 쪼개가지고 한쪽은 가, 한쪽은 나에게 주는 거야.
나누어 주기니까 받는 쪽이 있어야겠지? 가와 나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때 이 나누는 비가 동그라미 대 세모라고 했죠. 선생님이 비례 배분할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값이 있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예습할 때. 그렇지. 뭐야? 이거는 둘 다 비교량이야. 뭐라고? 둘 다 비교량. 즉 얘도 전체 중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얘도 전체 중에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값이 따로 더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죠? 숨어 있다 그랬죠. 표현되어 있진 않아. 전체를 나타내는 비가 숨어 있는데 그 값을 얼마로 하면 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전체의 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주 잘. 선생님, 근데 문제 나올 때는 동그라미 세모는 나와 있어요? 문제 이따가 풀면서 볼게. 그러므로 실제 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전체의 동그라미 세모분의 동그라미고 나에 해당되는 비율은 전체 동그라미 세모분의 세모다. 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값을 어떻게 구하더라? B에서 전체 값 곱하기 비율로 구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가에게 나누어져야 될 값은 전체 값 곱하기 가의 비율. 나가 가져가야 될 값은 전체 값 중에 나의 비율. 이게 비례 배분 결과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비례 배분 되겠습니다. 근데 비례 배분을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전체의 부분 가, 전체의 부분 나. 둘 다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B로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원래 B 형태로 동그라미 대 세모로 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둘 다 전체 부분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전체 B를 표현해주고 전체에 대한 비율로 가와 나의 비율을 잡아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율 공부할 때 원래 전체 값을 비율대로 나눌 때 실제 값은 가져가야 될 신체 값은 전체 값 곱하기 비율로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비례 배분에서는 여기만 보면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마지막 단원이에요. 알겠죠? 좀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쉬운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6개의 구수를 가와 나에게 1대2로 나누어 주고 싶어. 그럼 각각 몇 개씩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이해됐을까? 전체 6개의 구수를 가와 나에게 1대2로 나누어 줄 거래요. 그러면 잘 봐봐.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림을 잘 생각해봐. 자, 가가 구수를 하나 가져가면 나는 몇 개 가져가는 거야? 2개.
일단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가 한 번 더 하나 더 가져가면 나는 몇 개 가져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니까 6개의 구수를 다 썼죠. 전체가 6개 됐죠? 네. 이해됐어? 자, 다시. 6개의 구수를 일단 1대2니까 하나 주고 2개 줘봤어.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하나 주고 2개 줘봤어. 여기까지 해봤더니 6개를 다 썼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가가 가져가는 거는 몇 개? 2개. 나가 가져가는 거 몇 개? 4개. 가가 몇 개 가져가는지 나가 몇 개 가져가는지 실제 값을 구할 거거든. 그럼 우린 이걸 수학적으로 비례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 대 나가 1대2면 전체는 얼마? b에서 전체의 b는 3이죠. 네. 그쵸? 그래서 가는 6개 중에 전체분의 자신 값이 그래서 가는 2고 나는 6개 중에 3분의 2만큼 가져간다 그래서 4개. 이해됐을까? 그러니 비례배분을 하는 이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이 상황을 공식 보세요. 네. 그렇지 않고요? 어. 그거 언제 아니, 알아? 대답 못해도 돼. 생각하면서 써봐. 생각하면서 말해봐. 자, 이번 단원이 6학년 대수 마지막 단원 비례배분이야. 비례배분 뜻은 뭐야? 비례배분 뭐 하라는 거지? 비례배분은 뭐대로? 비례대로 나누어주기. 나누어 주기야. 비례대로니까 비례 대상이 둘이죠. 네. 둘에게 전체 값을 나눠줄 거야. 네. 내가 2분의 1을 더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양의 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값 얼마? 네모. 네모. 전체 네모를 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에게 동그라미 대 세모대로 이 B로 뭐 한다? 나누어 준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전체 값이 이만큼 있어. 그리고 가에게는 요만큼 떼주고 나에게는 요만큼 떼어주래요. 그런데 이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B가 정해진 거야.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그럼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부모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용돈을 결정했어요. 근데 나랑 동생은 항상 용돈을 2대 3으로 나누래. 동생이 더 많아. 이거는 용돈이 정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나와 동생이 2대 3으로 항상 나눠. 그러면 나랑 오빠라고 할게. 형 오빠. 이렇게 해볼게. 부모님이 용돈을 얼마 주던 그 전체 용돈을 나랑 오빠가 항상 2대 3으로 나눠야 돼. 이해가 됐어? 값을 정한 게 아니라 비를 정해놓은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용돈 엄마가 전체 합쳐서 10,000원 줬어요. 10,000원 줬으면 나는 얼마 가져가고 오빠 얼마 가져갈 건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4,000원이? 너무 빨리 계산이 되죠. 전체 값이 얼마든 항상 2대 3으로 나누는데 10,000원이 들어왔어. 떼랭떼랭 10,000원이 입금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 가져가야 되고 오빠는 전체 얼마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전체 값 B로 따지면 얼마? 5. 그러니까 나는 전체 5분의 1을 가져가고 오빠는 5분의 3을 가져가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어요? 어이없어요. 똑같이 공정한 사람 관계인데. 그래서 B를 나타내도 이만큼씩 나눠준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건 이런 거야. 상황상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짓는데 땅 주인 있고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소작농이라고 하지. 땅 주인에게 언제 봐봐. 내가 농사 지어요.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서 나오는 생산물을 땅 주인에게 항상 1대 4로 나눠줘요. 그럼 땅 주인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죠? 네. 그렇지. 5분의 1을 가져가는 거지. 땅 주인은 5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어? 왜 그렇게 했어? 땅주는 일 안 하잖아요. 땅 주인이 1이고 내가 4잖아요. 그럼 전체의 5분의 1, 5분의 4씩 가져가는 거지. 좀 어렵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비례 배분할 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 전체의 비, 숨어있는. 뭐? 있는 전체 비대 숨은 전체 비를 꼭 써야 돼. 동그라미 대 세모로 가져갔다면 숨어있는 전체 비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 알겠어? 그래서 가의 비율이 비율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 둘 다 부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분의 동그라미고 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비율이 결정되면 실제값은 어떻게 구해? 실제값 전체값 곱하기 비율을 곱하는 거죠. 전체값에 비율을 곱해야 실제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비례 배분이다. 됐죠? 아까 썼던 게 오늘 노션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가보자. 이제 읽어볼게. 책을 읽어볼게요. 297쪽 보세요. 책 펴고. 왜 책? 자, 보자. 297쪽 같이 볼게요. 자,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이다. 비례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림으로 알아보자면, 아까 쌤이 구슬 그림 그렸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숨어있는 비를 찾아서 써야 된다. 전체 비를. 자, 298쪽 확인 문제 2번 볼게요. 지호와 혜진이는 18개 사탕을 4대5로 비례배분할 거래. 1번은 아니에요. 비례배분이니까. 자,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줄에 몇 개 있는지 보자. 18개 사탕을 4대5로 가져갈 거래. 그럼 먼저 9개를 가지고 4개 주고 5개 주고 한 번 더 4개 주고 5개 주면 전체 18개 모두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얘는 8개, 뒤에 있는 얘는 10개.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야. 네. 자, 비대로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4개, 5개, 4개, 5개를 반복해서 줘도 되죠. 그쵸? 이 결과 8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비가 얼마지? 주체비는 18. 전체 비는 4대5니까 9가 되겠죠. 4대5니까 전체 비는 9가 되겠죠. 그러므로 지호가 가져가는 건 18개 중에 9분의 4. 혜진이가 가져가는 거 전체 8개의 9분의 5. 9분의 5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8개, 1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 했던 방법 4대5로 나누라고 했으니 줄 때부터 4개 주고 5개 주고 4개 주고 5개 주고를 반복했어. 뭐 할 때까지? 18개를 모두 나누어 줄 때까지. 그러니까 4개 주고 5개 주고 4개 주고 5개 주고 18개 다 나눠줬더니 결과가 8개, 10개였죠. 맞아요? 이렇게 세는 거 좀 어렵나요? 발 치우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18개 나눠준 거 결과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해보지 않고 실제 시행을 통해서 즉 진짜로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가르기를 해봤더니 4개, 5개, 4개, 5개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 8개, 10개는 먼저 확인했어. 그런데
만약에 직접 가르지 않고요. 가르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르지 않고 값으로 구해보자 라고 할 때는 그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돼? 전체가 기준량이 되도록 잡아야 된다. 뭐라고? 전체가 기준량이 되도록. 비율로 나눌 때는 뭐가 되도록? 전체 비가 기준량이 되도록. 전체의 비가 기준량이 되도록 비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4대 9와 5대 9로 각각 나눠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해됐어? 선생님, 근데 이거 해보니까 4개, 5개, 4개, 5개 이거 하는 게 더 빠른데요? 이게 180이라면, 또는 108이라면, 아니, 540이라면. 값이 커지면 4개, 5개, 4개, 5개 언제까지 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배분의 계산식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값이 금방 얼마다 라고 암산이 될 만큼 간단한 수와 값으로만 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필수 예제 봅니다. 이건 쉬우니까 빠르게 기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35를 2대 3으로 비례배분하라. 자, 비례배분이라는 말 보면 가와 나가 2대 3이죠. 그럼 괄호하고 뭘 써? 전체 얼마? 전체 비는 얼마야? 바르게 갖고 여기 봐. 전체 비를 5라고 봐야지. 얘가 기준량인 거야. 그러니까 5분의 2, 5분의 3씩 나눠 가는 거지. 5분의 2, 5분의 3씩 서로 나눠 가죠. 10개. 아니다. 7이 14, 73, 21. 됐나요? 네. 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수를 비례배분하려고 해요.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20을 1대 3으로 나눈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구하는 관계식을 써놨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비례배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 비를 이렇게 괄호로 써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5가 되고 4분의 3이니까 15가 된다. 됐죠? 상황으로 볼게요. 상황 잘 봐봐. 이걸 봐야 돼. 가랑 나가 있어. 이게 1대 3으로 줄 거죠? 맞아? 그러면 실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주면 3개 주고 2개 주면 6개 주고 3개 주면 얼마? 9개 주고 4개 주면 12개 주고 5개 주면 15개 주고 6개 주면 18개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전체 값으로 보면 둘이 더해서 4개, 8개, 12개, 16개, 20개, 24개 이렇게 있죠. 근데 전체 값이 20일 때 각각 얼마씩 가져가냐? 5개, 15개 가져간다. 이해가 됐어? 전체 값이라는 건 둘이 더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이해됐지? 표로 본다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것도 이해가 됐어? 아니야? 이거 어려워? 괜찮아? 선생님이 자꾸 표를 보여주고요. 직접 나누기 시행도 보여주는 이유는 너무 공식처럼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야. 아, 결국 전체를 기준량으로 각 부분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구나. 가 핵심이다. 뭐라고? 전체를 기준량으로 각각을 비교량으로 비율을 구한다. 자, 5번 볼게요. 자, 주어진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만들고 네모 안의 수를 비례배분하라. 두 가지 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문제가 두 가지 하라는 거야. 먼저 1번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네모를 비례 배분하세요. 1번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 35 대 45야. 둘 다 얼마로 나눌 수 있어? 5로 나눌 수 있죠. 어? 우리 약분도 그냥 해야 돼. 둘 다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2번 전체 값이 96인데 이걸 7대 9로 나누라 그랬어. 그럼 괄호하고요. 옆에다가 땡땡 16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뭐죠? 전체비. 전체 비. 7대 9로 각각 나눠주는 건 전체는 16이다.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일단 7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돼? 96 곱하기 16분의 7. 16, 그렇지. 16분의 7. 이렇게 하면 6이거든요. 약분하면 6, 7에 42. 42. 좋았어. 두 번째는 16분의 얼마? 69. 54. 42, 53. 4번. 됐을까? 네. 뭐 하라는지 이해돼요? 이가 아주 잘. 이거 선생님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비례 배분하는 상황이지 비례 배분 단원에서 새롭게 배운 수학적 개념은 없어요. 그런가요? 상황이 비례 배분하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경험한 거지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자꾸 뭐 새로 나온 공식이다 이거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상황은 간단한 거야. 둘 다 비교량이고 전체를 기준량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괄호하고 전체의 비를 써놓으면 둘 다 기준량분의 비교량,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비와 비율부터 이 앞에 비례식까지 내용만 잘 정리되면 여기 비례 배분은 상황만 파악하면 할 수 있다네요. 7번 볼게요. 이거는 10 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 자,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래요. 선생님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을 곱해서 했는데요. 2.5 대 3, 10을 곱해도 되고요. 첫 번째 소수가 있으니까 10을 곱해. 그러면 25 대 30이고 둘 다 5대 6. 5로 나누면 5대 6. 5대 6이 되죠. 근데 선생님 봐볼래? 소수는 가급적이면 분수로 고쳤을 수 있는 소수면 분수로 이렇게 고치면 근데 10 곱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분수로 고쳐놓으면 얼마씩 곱하는 게 좋아요? 1분의 3. 2.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낼 거잖아. 여기만 문제가 되죠. 분모 2만 문제가 되죠. 한 번에 2만 딱 곱해서 5대 6으로 가도 되고 어쨌든 결과는 뭐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는 얼마야? 얼마야? 5대 6. 5대 6이죠. 그러면 이제 비례 배분할 건데 이 괄호하고 뭐라고 써? 대? 돼요? 11. 11. 요걸 이렇게 괄호로 써놔. 이게 전체니까. 그러면은 5대 11, 6대 11 두 개의 비로 보여야 돼. 그럼 첫 번째 66 곱하기 얼마? 11분의 5. 30이고요. 66 곱하기 11분의 6 하면은 약분해서 36이다. 그래서 비례 배분하면 두 값은 30과 36 두 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일반으로 커널은 또 뭐야?
비례배분의 활용은 뭘까요? 활용하는 거. 활용은 뭘까요? 활용 쓰는 거. 문장제 문제다. 아, 안 돼. 보통 활용이란 단어는요, 앞에 실생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례배분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너무 싫어.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상황을 그림이나 표 같은 걸로 좀 간단하게 구하면 좋습니다. 확인 1번 문제 한번 보죠. 잠깐만요. 뭐를? 아닌데. 자, 어머니께서 요구르트를 사오셨어요. 언니와 동생에게 3대2로 나누어 마시라고 했어요. 굳이. 그래서 언니와 동생은 몇 개씩 먹어도 되나요? 1번. 직접 나누기를 한대요. 10개 중에서 요 10개 중에서 일단 3개, 2개 나누어 마셨어.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남아? 5개 남은 걸 또 다시 3개, 2개로 나누어 마셨어. 없어요, 이제. 이제 다 마셨네. 언니는 몇 개? 6개. 동생은 네. 4개. 즉 처음부터 10개를 가지고 3개, 2개, 3개, 2개를 반복하면서 10개를 다 쓸 때까지 나누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언니는 6개, 동생은 4개로 먹게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아까 비례배분을 나타내는 상황, 그 구술 문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구술에 대한 얘기였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여기 이제 형과 동생이, 여기도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 용돈을? 아니, 어이없어요. 여기 봐봐. 여기도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 봐봐. 왜요? 자, 엄마가 1,000원짜리 지폐 20장 2만 원을 형과 동생에게 2대3으로 비례배분을 한대요. 동생을 더 많이 준대요. 그러므로 비례배분 2대3은 괄호하고 뭘 써놔? 바로 하고 인체비. 땡땡 5 이렇게 써놔야 돼. 형은 몇 분의 몇을 가져가 그러면? 형은 5분의 형의 비율은 어떻게 돼? 5분의 2. 동생은? 5분의 3.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죠? 왜요? 그래서 20장에 5분의 2면 8장인가요? 5분의 3은 12장.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네요. 오예.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간다. 쌤은 외동이에요? 선생님은 위로 2명이나 있어요. 자, 비례배분 활용 넘어갈 건데, 자, 이제 마지막 단원, 진짜 6학년 제일 끝에 마지막 단원입니다. 너무 싫어요. 자, 느낌을 한번 체크 좀 해보죠. 아, 진짜 이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 단원 말고. 이 단원 때문이 아니고. 머리요. 자, 6학년 1, 2학기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원 예제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고. 머리요. 어땠어? 6학년 전체에서 제일 힘든 단원들이 어디였던 것 같다? 크게 소수의 곱셈 나눗셈, 분수의 곱셈 나눗셈, 비와 비율 비례식. 아, 그래? 비와 비율 쪽이 좀 어려웠어? 뭐 어떤 거요? 어렸던 거요? 소수 계산, 분수 계산, 비와 비율. 세 개가 있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린 챌린지 하는 거 체크하거나 교재 테스트 한 거 보면 저는 그래 챌린지 보면 분수 되게 많이 틀렸어요. 소수 부분 중에 틀리는 것들은 대부분 계산 때문에 틀리더라고. 소수는 별로 어. 없는데 분수가 어. 많아요. 맞아. 근데 이 다음 학년을 생각을 해보면 소수는 앞으로 거의 등장 안 해요.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소수 형태의 지금과 같은 나눗셈 같은 건 거의 등장 안 합니다. 근다고 그럼 선생님 소수의 나눗셈 못해도 돼요? 그건 아니야. 그렇진 않는데 하긴 해야지.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분수 부분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 또 방금 얘기했던 비와 비율, 비례식 어려웠던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중학교 1학년 이후에도 꾸준히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와 비례식도. 나중에 이 비와 비율, 비례식이
들어는 봤을지도 몰라. 함수라고. 삼각함수. 수학에 함수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 말 안 해요. 그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뭐가 가냐면, 덧셈이 쭉 가다가 곱셈으로 바뀌죠. 덧셈을 쭉 배우다가 덧셈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곱셈이 배워져요. 곱셈 쭉 하다가 나눗셈 배우죠. 그런데 덧셈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곱셈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국어곱셈을 못 외우고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눗셈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맞죠?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와 비율, 비례식 또는 분수의 계산. 근데 사실 분수의 계산 보면 비율도 분수죠. 그러니까 비와 비율, 비례식, 분수는 앞으로 계속 다시 쓰이는 매우 중요하고 서로 연관이 강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도형편 끝나고요. 대수 심화까지는 심화 문제를 거의 뭐 여러분들이 다룰 일은 초등학교 때 없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올 건데 복습할 때는 분수의 계산, 비와 비율, 비례식 이렇게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 수 파트 있죠. 수계산 단원 복습할 때는 뭐 할 거냐면 분수계산법과 분수계산법과 비와 비율, 비례식 위주로만 복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16강의 끝내면서 거의 4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도형 종합편하고 요거 복수까지 해서 4개월 걸릴 거야, 아마 앞으로. 다 해도. 4개월 남짓. 뭐 크리스마스도 뒤에 있고 뭐 이렇게 방학도 있어. 학원 방학도 있으니까. 학원 방학도 있어요? 1월 정도 되면 6학년 전체 복수까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대략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중학교 1학년 거를 시작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될 겁니다. 선생님 믿어도 돼요. 그리고 6학년 때 하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은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쉬워요? 어려우니까.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때는 진짜 천천히 계산하는 거 위주로 나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6학년들이 중학교 거 배우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느낌 자체가 달라요.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좀 어렵죠. 6학년이랑 중학교 내용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정도 수준 차이가 얘기했죠. 이게 5학년이고 이게 6학년이면 중1은 좀 요렇게 있다고. 느낌상. 간격이 되게 넓거든? 중2는요? 중2는 또 중1이랑 큰 차이 없어요. 중3은요? 그러니까 언제가 어렵냐면 6학년에서 중1 걸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되게 어려워요. 느껴지는 느낌이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반드시 6학년 때 6학년과 중학교 사이를 잇는 계단을 조금 놓는 이런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아주 기초적이고 연산. 계산하는 거 위주로. 중학교식 기초와 중학교식 연산이 새로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굳이 막 응용 문제 안 풀어도 돼. 일단 기초 연산만 잘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건 응용이에요. 아니, 이 정도가 돼야 기본을 배워요. 기초 연산 먼저 끝내고 기본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함수는 언제 나와요? 이름으로써, 단원 이름으로. 실제 교과서에 함수라는 이름이 딱 찍히는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 처음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도 그래프라는 단원에서 한번 나오는데 진짜 함수의 깊이 있는 진짜 의미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2, 중3에도 함수가 있기는 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함수 두 개가 중2, 중3 거고 중2, 중3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배우는 함수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함수예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그래프 중학교 1학년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곳에서 이 비와 비율이 바로 연결이 되고 거기는 이제 정비례, 반비례 이런 애들이 나와요. 정비례는
들어본 적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례식은 중학교 1학년 가서 정비례, 반비례, 중학교 2학년 가서 1차 함수, 그다음 뭐 2, 수가 있어요? 그다음 뭐 2차 함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잘 해놨어. 10월 딱 들어가서부터 도형편 책 와 있어요. 도형편 책 와 있어요. 그럼 한번 봐세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보여줄게요. 도형편하고 그 다음에 분수와 비로 복습하면 6학년 다 끝난다. 자, 비례배분 활용 문제 몇 개 풀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넘어갑니다. 자, 전체 딱지 몇 장? 자, 항상 여기다 습관처럼 뭐라고 써놔? 괄호 10. 10 전체 비를 이렇게 써놔. 그럼 세진이는 얼마 가져가? 불러. 50장 중에 10분의 7. 세진이가 앞에 있는 아이네요. 7대 3 중에 7이네요. 끝입니다. 쉽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니. 너무 어렵네. 3번 볼게요. 경로당에는 12명, 어린이집에 8명. 선생님 아파트가 그렇게 생겼다?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거든? 관리사무소 건물에 1층에 경로당이 있고, 그 1층에 있잖아. 반은 경로당이고, 반은 어린이집이고, 2층이 이제 관리사무소 건물이랑 이것저것 있어. 어? 아파트에. 진짜요? 어, 쌤이 사는 아파트요? 어. 보스 근데 저희 동네도 그래요. 근데, 반또가리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저기 따로 큰 유치원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맞은편에 있고, 관리사무소 동에 딱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큰 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보면. 근데, 유일하게 이 경로당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 그러면 딱 이런 분위기야. 한쪽에서는 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세상 제일 어린 애들이 나오고. 너무 즐겁게 잘 지내. 아니 근데 경로당 어른들이 어린이집 아이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다. 저희 아파트는 대부분 그 1층 아파트 1층에 있어요. 어린이집. 아, 그치. 아, 그런 어린이집 말고. 우리 아파트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그 1층 어린이집 많이 있거든? 그게 아니라 그냥 큰 어린이집 있지. 건물, 단독 건물로.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어린이집이 관리사무동에 있어. 관리실 있는 건물에 있어. 야 우리도 뭐였지? 강남 유치원 이래서. 아, 봐봐. 어쨌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8명 있는데, 사과가 배달이 왔는데, 사과 몇 개를, 사과 200개를 몇 대 몇으로? 12대 8로 나누어 줄 거지. 그런데, 현재 이 12대 8은 나머지가 더 간단한 자연수비가 가능하죠. 3분의 2. 4로 둘 다 나누면 3대 2죠. 자, 그러면 괄호하고 뭐라고 써? 전체 비 5를 써놔라. 자, 그랬을 때 경로당 사과 몇 개? 물어봤네요. 경로당은 몇 개 가야 되나? 200개 중에 120개. 5분의 3 가야겠죠? 40이니까 경로당에 120개. 야, 어르신 12명이서 사과 120개 먹어야 돼. 어르신 12명이서 사과를 사과 좋아하시는 120개를 먹어야 돼. 아유, 이가 튼튼하셔야 될 텐데. 10개씩 먹네요. 10개씩 쉽지 않는데. 한 개 먹고. 사과가 산성이 좀 높아가지고 공복에 먹으면 속쓰린데. 자, 연필을 일한이랑 병기가 5대 7로 나누어 가져가. 근데 병기가 28자루래. 처음은 몇 자루인가? 이거는 지금 전체 값을 알려준 게 아니라 5대 7에 대해서 5대 7이 병기께 7에 해당되는 게 28자루라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물어보는 건 전체 연필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란이가 가지고 있는 개수 알면 2개 더하면 되겠죠? 네. 자, 비례식 성질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야. 7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28에서 140이죠. 네모는 거꾸로 계산 140 나누기 7 해서 20개. 이건 이란이의 개수죠. 네.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개야? 전체는요. 그냥 48. 48개가 전체죠. 자, 이게 비례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푼 거라면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몇 배? 4배 했으면 이렇게 몇 배 한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방법 중에서는. 되겠어요? 아직도. 아직도. 오늘 이번 주 확인 학습은 아니고 다음 주는 이번 주 시죠? 확인 학습만 있습니다. 다음 주 화주학습밖에 없어요. 네. 왜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쉬는 날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날 쉬어요. 건조일 아니야.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은 임시휴무일이잖아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가 한글날. 그런데 그건 우리 얘기해야 돼. 수요일 날 아니죠? 봐봐. 다음 주가 10월 2일, 3일까지 휴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도 빨간 날이라서 이날은 쉬긴 쉬는데 수업을 대체 수업은 할 거예요. 수요일 날 아니죠? 이거 안 하면 우리 수학을 3주 쉬어버리게 돼서 너무 텀이 길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수요일 날 하려고 해요. 10월 11일. 수요일 시간은 상관없어. 뭐 3시. 근데 셔틀은 2시 반이야. 2시 반에 저 괜찮아요. 1교시, 네, 5교시. 어. 채영이는 저는 5학년 다 5교시에 수요일 날에. 피아노 하고 또 수업 가야 되긴 한데 2시 반은 안 돼요. 3시 3시에도 돼요. 피아노 수업 있어요. 그럼 그날만 요걸로 좀 바꾸자. 피아노 학원 얘기해서.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아, 근데 3주를 쉬는 거는 좀 무리야. 좀더 일찍 오면 안 돼요? 몇 시? 셔틀이 없어, 그러면. 엄마 차 근데 다른 애들도 그러면 그 맞춰야 되니까. 한번 1시 40분에 올 수 있어요. 1시 40분? 1시 50분. 한번 그건 조정을 해보자. 엄마랑 한번 얘기해서. 왜냐면 3주 쉬는 건 무리야. 그렇잖아.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확인학습만 있고 그 다음 주 또 쉬고 그 다음 주 또 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학원 스케줄이 조금 부딪히더라도 이날은 좀 보강을 합시다. 대체 수업. 2시 반 아니면 2시 반이면 셔틀이 돼. 2시 반 이후는 그래도 아니면 4시. 4시요? 그럼 6시간 나구나. 4시 50분. 4시. 저는 진짜 안 돼요. 뭐 이런 있는데. 시간 빼고 피아노랑 수학이 또 연달아 있어요. 수학을 또 해. 수업 2개랑 2시 반이 될것 같아요. 2시 반이 돼요. 일단 이건 어때? 2시는 어때? 2시. 아, 2시 안 돼요. 왜? 학교가 못 써가지고. 일단 2시 반으로 임시로 적어놓고 스케줄 조정 필요한 친구는 이날만 합시다. 이날만 좀 조정합시다. 56만 원, 40만 원에 투자하여 24만 원에 이익금을 얻었습니다. 자, 상황을 보자고. 두 친구가 56만 원, 40만 원으로 일을 한다는 건 조금 금액이 좀 작은 것 같고. 요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군고구마 뭐 붕어빵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보다요. 포장계에서 일을 하는 게 그래. 아무튼 둘이서 돈을 투자해서 이익금이 생겼는데 자 봐봐.
뭘 나누냐면 누구를 나눠요? 이금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거래요. 근데 이익금 얼마를 했어? 24만 원. 그치? 이익금은 24만 원이야. 이걸 나누는데 어떤 비로? 투자금의 비로. 12만 원. 그러면 일단 투자금 비. 투자한 돈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56만 원, 40만 원이면 뒤에 공 4개 떼고 생각해도 되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니까 56대 4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커. 이것도 최대 공약수가 보여. 얼마야? 8. 8, 7, 8에 56, 8, 5, 40. 둘 다 8로 나눠보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가 몇 대 몇입니까? 7대 5. 7대 5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로 비례배분할 거니까 옆에 뭐 써? 12. 됐네요. 그러면 시진이가 가져가야 될 거, 주혁이가 가져가야 될 것. 자, 그러면 시진이는 얼마 가져가야 되냐면 24만 원인데 그냥 24라고 할게요. 응? 네. 만 원이니까, 만 원 단위니까 24만 원에 얼마? 12분의 7. 시진이는 14만 원 가져가네요. 그럼 주혁이는요? 시진이가 가져간 거 빼고 나머지 가져가겠지 뭐. 24만 원에 12분의 5만큼 10. 10만 원. 각각 가져가야 될 이익금은 14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네, 이익금의 차는 그러면 누가 더 얼마 이거 물어본 거죠? 14. 4만 원이죠? 그, 이익금 차니까 차이. 14만 원과 10만 원이면 시진이가 4만 원 더 가져가네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배분은 이런 상황에서 쓰인다. 아까 선생님 농사 얘기도 했었죠. 그쵸? 언제요? 농사를 지었을 때 뭐 땅 주인님과 소장농이 몇 대 몇으로 항상 가져가기로 해. 그러면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든 간에 나누는 비가 동일한 거죠. 가져가는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네. 끝. 9번 문제 가야죠. 그거 문제 해서 자, 9번 문제 끝나면 선생님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숙제할 시간 좀 줄게요. 마지막 단원이니까. 숙제 할 시간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일정은 이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된다고? 다음 주는 뭐만 있어? 다음 주는 확인학습만 있어. 그 다음 주는 수요일 날 대신 대체 수업을 할 건데 2시 반. 시작은 2시 반이고 끝나는 건 그냥 일단은 끝나는 대로 끝내버릴 거야. 2시간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한 번만 갖고 그냥 짧게 2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날만 하루만이라도 스케줄 좀 맞춰서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날 결석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영상으로 대신 집에서 보고 공부해야 돼요. 과제랑.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는 게 좋겠다. 나올까요? 도형 첫 수업이요. 도형 첫 수업. 도형책. 둘레 20cm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b가 3대 1이에요. 넓이 구하래요. 자, 물어보는 건 넓이지만 일단 가로와 세로를 보여야 그렇지. 가로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도형이 직사각형이고 b가 3대 1이에요. 3대 2의 b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하고 세로만 비교할 거면 가로 하나하고 세로 하나만 봐야겠죠. 전체가 20이면 가로 세로의 합은 얼마예요? 아니죠. 생각해. 아니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이 전체 둘레가 20이야. 맞지? 근데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만 이쪽만 하면은 전체 길이가 얼마야? 10이겠죠. 가로 2개, 세로 2개 해서 20이니까 가로 하나에 세로 하나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그러니까 전체 둘레가 아니라 가로 세로의 길이로 전체는 얼마야? 10cm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3대 2로 비례 배분할 건데 가로 뭐 써나? 전체 비. 자,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10cm에 대해서 5분의 3인 6. 세로는 10cm에 대해서 5분의 2인 4.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넓이니까 넓이 얼마? 직사각형 넓이 끝. 선생님 생각에 이제 뭐 느낌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6학년 과정에서 크게 뒤처지면서 어려워하고 했던 단원들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잘 끝났고 오늘은